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요즘에 정말 흔하게 쓰죠. IT나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나 관계 있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산업과 경제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만큼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요. 효율적인 융합도 필요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투데이 포커스 특별 초대석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의 수장을 모셨는데요.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좀 익숙하게 느껴져요. 예. 아무래도 저희 YTN 뉴스퀘어 건물 바로 앞에 누리꾼 스퀘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도 저희가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YTN 상당히 익숙하고요. 예, 저는 그 TV라든지 뉴스, 특히 이제 그 승용차를 타면은 YTN을 항상 틀어놓고, 보지 못하면 듣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본원은 충북 진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산하기관인데요. 예.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데 저희가 ICT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전담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의 ICT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CT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준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 예. 2009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부설기관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있는데 네. 그 두 부설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제안하고 또 정책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다시 그 피드백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진흥센터 거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R&D를 책임지는 R&D를 총괄해서 과제를 갖다 수행하는 그런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수님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협력을 해서 주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 컴퓨터 비전 분야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또 민간 IT 기업 연구소에서 남들은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그걸 5번이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관계 있는 분들은 원장님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부담은 없으십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대가 많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 저도 우리 정보통신 산업을 진짜 글로벌 경쟁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심적으로 예. 부담과 함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취임하신 지 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연말이라서 더 그렇고요.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장으로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산업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좀 만들자는데 전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빨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요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과가 나서 민생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이 민간에 접목되는 것, 그게 참 많은 또 정부 기관도 그렇고요. 그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참 숙제인 것 같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정보통신기술 ICT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기가 빠지질 않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구글 예를 보면은 미국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예. 12월 5일인데요. 또 아마존은 2016년에 시애틀에서 무인 점포를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2021년까지 3,000개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런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나 어떤 사물 이런 저희들이 얘기하면 이제 물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로 처리돼서 새로운 신산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다. 이제 새로운 서비스나 신산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을 또 패러다임을 바꿔줘요. 예. 그리고 경쟁력을 좀 전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제 어떤 항만, 조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뭐 50% 이상 이렇게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우리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개념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돼서 기존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융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대한병원협회하고 얼마 전에 또 업무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와는 ICT가 결합하면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또 여기에도 또 ICT가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이제 우리가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의사에 따라서 진료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정확도나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따라서도 기기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면 그 의사분들이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병원이나 기기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의료기술 요거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내년이면은 최초로 신규 서비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우리 일반 국민도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료 보건 분야 사례도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뭐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다 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점이 참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2018 소프트웨어 주간이 열렸을 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곧 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제조업 그리고 기술 발전시키는데 뭐 기계 성능 높이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뒀는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유럽이 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던 15세기 그때는 이제 항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힘으로 국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던 시대가 있었고요. 예.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10년 전에 보면 2008년에 시총 10위권에 그 규모로 봤을 때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 10위권 내에 전 세계의 10위권 내에 드는 기업이 5개가 석유 기업 관련 기업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이게 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흥원의 역할은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ICT나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희들은 이제 신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만큼 산업과 관련 기업이 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진흥원에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이제 지역의 그야말로 지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더 나아가 이제 그 지역이 모여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관 있는 사업들, 지역에 이제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집적지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가 IT 집적지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업도 있고 연구소, 스탠포드 뭐 이런 다 모여서 하나의 IT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이제 지역의 핵심 산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가 모여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산업인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서 제조 또는 연구 개발 이런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인재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들이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는 이제 사실은 좀 욕심이 많아서 7개 지역을 선정되어 있는데요.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부산, 인천, 경기 세 곳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이제 경북, 전북 지역, 2016년에는 대전, 전남, 광주 지역 등 총 7개 지역을 선정해서 7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개 지역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역이다 이렇게 특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부산항이 위치한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물류 특화 지역,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을 했는데요. 전북은 농생명 특화 지역, IT 기업이 다수 입주한 이제 판교 같은 경우 경기도에 이쪽은 인공지능이나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에 클러스터를 특화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들을 읊다 보면은 딱 그 지역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접목해서 그렇죠. 관련된 또 IT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가 뭐 저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도 그다지 뭐 큰 성장은 못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고 하는 ICT 산업도 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파에서는 퀀텀 점프 전략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이게 물리학 용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ICT 그야말로 이제 정보통신 분야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시장 성장률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 증강현실,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55% 이상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도 61%, 그다음에 가상현실도 112% 이상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으로 우리가 좀 체질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살펴보면은 기존의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하드웨어 시장이 500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ICT 쪽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가상 증강현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700조에서 800조 정도, 예. 700조에서 800조 정도의 시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 그다음에 블록체인 산업,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신산업을 육성하는 또는 이제 가상현실도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같은 거를 가상현실로 구현해서 실제 우리 일반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예. 국내 기업들이 우리 시장이 이제 5천만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국내 시장하고 동시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진출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CT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수출까지도 목표를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될까요? 예, 저희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5 내지 10년 후에 미래 성장을 정밀하게 예측을 해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 이제 희망사항으로는 5년 내에 매출 1,000억 기업을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제 희망이고 목표고 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성장 동력이 골든타임이 놓치지 않도록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임시허가, 일괄 처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이 국민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과물들이 국민 생활에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설명 종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예.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역할을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었습니다.